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4단원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논설문의 구조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해보고 또 타당, 논설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당성과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타당성과 또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주장과 근거를 연결시켜야 하고 또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꼭 봐주세요. 이번 시간의 활동은 아마 논설문에 관련된 강의 중에서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 오늘 구체적으로 배우는 만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설문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건데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되어 있죠. 서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론을 읽어볼 건데요. 본론은 서론에서 나타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요. 또 근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와 예시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었을 텐데요.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주장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죠. 주장이 가치가 없다면 이 논설문은 읽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할까?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장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다면 매우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가치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은 실제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주장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주장과 관련된 걸 판단해 봤으니까 이번엔 근거와 관련된 걸 판단해 볼게요. 근거와 관련돼서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되어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되지 않는다면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 어렵다는 첫 번째 근거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근거는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인 우리 후손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주장 또한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주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근거가 제시된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보는데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라고 판단하는데 근거에 포함된 다양한 예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예시들이 근거를 돕고 있고 그 근거가 다시 주장을 돕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장과 근거, 논설문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근거를 한 번 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네 번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근거는 첫째, 둘째, 셋째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주장과 관련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과는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울까요? 선생님의 예시를 보면서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선생님 것과 똑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런 근거를 제시해 봤어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환경은 매우 중요한데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 번째 근거와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쓰는지 보다는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런 표현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자전거 타기보다 걷기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걷기는 좋은 운동이다. 내 생각에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는 것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주장인데 이건 사실은 좋아한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주관적인 표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마다 다른 취향이나 선호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나는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잖아요. 좋아함과 싫어함을 가지고 뭐가 더 타당성이 있느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주관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은 논설문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는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인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대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표현으로는 단정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절대로, 결코 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논설문에서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를 빼고 건강하려면 밖으로 나가 걸읍시다. 또 절대로를 빼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절대라는 말은 되게 위험한 표현이죠. 자,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근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가지 표현이 있었죠. 문제가 되는 세 가지 표현. 첫 번째, 주관적 표현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정적 표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다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활동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활동은 등교 수업 시에 선생님께서 검사하시니까 꼭 기록하세요. 모두 안녕.